손흥민의 팀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손흥민의 옆자리에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득점과 도움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날 손흥민을 향한 이야기는 경기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LAFC의 새로운 선수가 합류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고, 이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는 2026년 16일 한국 시간 기준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MLS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샌디에이고 FC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끄는 LAFC는 최전방에 손흥민을 배치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은 골문을 위협하는 슈팅을 시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전반 36분에는 드니 부안카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키퍼가 없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상대 수비가 먼저 몸을 던져 막아내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후반 9분에도 에디 세구라가 상대의 공을 빼앗은 뒤 곧바로 연결했고, 손흥민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골대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결국 후반 43분 안드레스 드레이어에게 페널티킥 결승골을 허용한 LAFC는 무너졌고, 손흥민의 리그 연속 득점 행진도 멈추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득점 없이 패배한 경기에서는 공격수가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달랐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손흥민에게 7.0점을 부여했고, 이는 팀 내 4번째로 높은 평가였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7.2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일한 득점자인 드레이어의 6점보다도 높은 점수였습니다. 후스코어드 역시 손흥민에게 6.6점을 부여했고, LAFC 공격진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부 기록을 보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양팀 선수 중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 선수였습니다. 득점 기회를 3차례 만들어냈고, 슈팅 시도 역시 4번으로 전체 최다였습니다. 드리블은 3차례 시도해 2번 성공하며 67%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크로스는 4번 중 2번이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또한 몸싸움이 펼쳐진 지상 경합에서도 8번 중 5번을 따내며 63%의 성공률을 남겼습니다.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LAFC 공격의 출발점은 계속해서 손흥민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팀 내에서 유독 손흥민만큼은 냉정한 평가를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 결과로 바로 나타나지 않은 손흥민의 영향력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골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이날 경기를 평가하기에는 손흥민이 만들어낸 위협적인 장면과 공격 기여도가 많았다는 평가였습니다. 여러 글로벌 통계 사이트가 동시에 손흥민에게 높은 점수를 준 부분도 주목받았습니다. 평점은 매체마다 기준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풋몹과 소파스코어, 후스코어드가 모두 손흥민을 팀 내 높은 순위로 평가했다는 것은 이날 경기력이 그만큼 분명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세 매체 모두 손흥민이 공격 전개의 중심에 있었고, 경기 내내 꾸준히 상대에게 위협을 준 선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또 다른 소식입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지난 열흘 폴 포그바가 AS 모나코를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LAFC를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LAFC는 세 번째 지명선수 자격으로 포그바를 등록할 수 있는 팀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포그바는 한때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 출신인 포그바는 2012년에 유벤투스로 이적했고, 2016-2017 시즌에는 8,9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과 경기장 안팎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이어졌고, 2022 시즌 다시 유벤투스로 복귀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포그바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정확한 패스 능력을 가진 미드필더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2023-2024 시즌에는 선수 생활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핑 검사에서 금지 성분이 발견됐고 이탈리아 반도핑 재판소로부터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고의적인 사용이 아니었다는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통해 징계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징계에서 돌아온 포그바는 모나코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지난 시즌 출전 경기는 단 6경기에 그쳤습니다. 결국 모나코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그바의 다음 팀으로 다시 LAFC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과 포그바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기대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연결됐던 만큼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포그바가 실제로 LAFC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그 영향력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력한 신체 능력은 물론이고 넓은 시야를 활용해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 역시 여전히 세계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LAFC가 이번 영입을 위해 세 번째 지명선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단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팀이 패배한 날이었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두 방향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골이라는 결과가 없었음에도 기회 창출과 슈팅, 드리블, 크로스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향후 함께 그라운드를 누빌 수도 있는 동료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역시 경기 이후 손흥민이 공격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결과만으로 이날 손흥민의 활약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상대 수비진도 손흥민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반에 나왔던 결정적인 태클과 후반까지 이어진 집중 견제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해석입니다. 동료 부안가와 세구라가 각각 중요한 패스를 연결해 손흥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장면. 역시 팀 내에서 손흥민이 여전히 공격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포그바의 합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음 시즌 LAFC의 중원과 최전방이 지금보다 더욱 화려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의 반응 역시 뜨겁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득점으로 끝난 패배만 보고 손흥민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평점과 세부 기록을 근거로 손흥민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포그바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에 주목하며 벌써부터 다음 시즌의 선발 구성을 상상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 자체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안에서는 손흥민의 증명과 새로운 기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날에도 기록과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뛸 선수의 변화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LAFC는 오는 21일 콜로라도 원정을 떠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득점포가 다시 가동될지, 그리고 포그바를 둘러싼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